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계요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전동용 기계요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건데요. 오늘 전동용 기계요소 5가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기계요소인 마찰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. 마찰차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바퀴를 접촉시켜서 이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입니다. 자, 이쪽은 동력이 가해지는 축이고요. 이쪽은 동력이 전달되는 축이 되겠습니다. 자, 마찰차의 장점은 움직이는 이런 운전 중에 접촉을 유지한 상태로 마찰차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. 하지만 단점은 회전 도중에 미끄러움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확실한 동력을 전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홈이나 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에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.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자전거에서 불빛을 밝혀주는 발전기 부분에 사용하는 기계 요소 중에 하나가 마찰차입니다. 자, 두 번째 요소는요, 기어라고 하는 것인데요. 기어는 위쪽에서 봤던 이 마찰차에 이를 깎아서 단점 중에 하나였던 미끄럼이 없이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입니다. 이가 이렇게 깎아져 있기 때문에 큰 동력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기계 요소가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, 자, 두 축이라는 것은 이 중심에 끼어져 있는 이곳을 말을 합니다. 이 두 축이 평행을 이루고 있죠. 평행이 이루어져 있을 때 쓰이는 기계입니다. 그리고 회전 방향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반대가 되겠죠. 자, 이 기어의 이름은 평기어라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계 요소죠. 특히 시계를 조금 풀러보면은 안쪽에 기계 요소들 중에 이 평기어로 많이 조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기어는요. 잘 보시면 이 두 축이 서로 이런 식으로 직각을 이루고 있습니다. 자, 직각으로 서로 축이 직각을 이룰 때 쓰이는 기어가 되겠습니다. 회전 방향을 우리가 직각으로 바꿀 때 사용하게 됩니다. 자, 핸드드릴이라든지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 등에 이 기어가 사용되는데요. 기어의 이름은 베벨 기어라고 부릅니다. 자, 세 번째 기어는 방금 전에 했던 베벨 기어와 조금 비슷합니다. 자, 두 축이 이렇게 직각 상태에 있거나 똑같지만 베벨 기어는 서로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두 축은 만나지 않는 곳에 쓰인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. 회전 속도를 현저하게 낮출 때 그리고 큰 힘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. 이 기어 같은 경우에는 큰 감속비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. 자, 이 기어의 이름은 위쪽에 써 있지만 웜과 웜기어라고 부릅니다. 이것이 웜이고요. 이쪽 바닥에 있는 것이 웜기어입니다. 웜은 속도가 빠릅니다. 하지만 웜기어는 속도가 느려지죠. 자, 얘 같은 경우에는 스패너, 너트를 조일 때 사용하는 기계이고요. 그 다음에 기타의 헤드머신이나 감속 장치 등에 사용하는 기어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마지막 기어인데요. 자,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두 축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. 여기와 그다음에 지금 축이 보이지 않지만 이게 큰 기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중앙 정도의 기어가 있습니다. 평기어와 마찬가지로 두 축이 평행을 이룰 때 사용합니다. 그리고 이 피니언이라고 하는 것이 회전을 하고 있죠. 이 회전 운동을 레크라고 하는 이 직선 운동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꿀 때 사용합니다. 얘의 이름은 레크와 피니언입니다. 얘는 이제 카메라의 삼각대라든지 현미경에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.
자,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기계 요소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벨트와 체인이라고 적혀 있죠. 우선 벨트라고 하는 장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벨트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는 이 부분이 벨트이고요. 여기 동그란 이 두 가지가 벨트 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. 벨트와 벨트 풀리 사이에 이 마찰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붙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먼 거리에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. 마찰력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아까 마찰차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회전비가 필요하거나 큰 동력을 전달할 때는 부적합하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계 요소는요. 자, 체인입니다. 이 체인은 자전거에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. 이 지금 이렇게 벨트와 같이 감싸고 있는 부분이 체인이고 이 둥그런 두 가지가 스프로켓입니다. 체인을 이 스프로켓과 체인의 기어에 의해 하나씩 맞물리게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도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든 장치가 되겠습니다. 거리가 멀어서 기어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쓰이고요. 얘는 이가 있기 때문에, 홈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, 정확한 동력을 전달할 때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됩니다. 하지만 단점도 한 가지 있어요. 뭐냐면 소음과 진동을 잘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인데 빨리 돌아야 된다거나 또는 조용히 돌아야 되는 그런 운동에는 부적합한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캠이라고 하는 기계 요소가 있는데요. 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모양이나 홈을 가진 판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. 자, 이쪽이 이렇게 돌아갑니다. 이걸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회전 운동을 이 위에 있는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직선 운동이나 또는 요동 운동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. 캠의 이 B쪽 바깥 둘레에 막대 A를 접촉을 시킵니다. 그래서 운동시키면 막대는 이 축을 중심으로 이 A와 아래 A와 B의 차이만큼 직선 운동을 위쪽으로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자,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줄 때 사용하는 것이 캠이라고 하는 장치가 되겠죠. 자, 마지막 링크는요. 몇 개의 가느다란 긴 막대기를 연결했다. 이 막대, 이 네 가지 막대가 링크입니다. 이 링크를 연결해서 자, 왕복 운동을 자, 이쪽에 보시면 이 종동절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는데 왕복 운동을 여기 주동절이 회전 운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또는 반대로 주동절의 회전 운동을 이 종동절의 왕복 운동으로 바꿀 수도 있답니다. 자, 왼쪽같이 하나의 막대를 고정을 시킵니다. 여기 아랫부분을 고정을 시키고 주동절을 회전 운동 시키면서 종동절이 왕복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.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전 운동을 왕복으로 바꾼다거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장치가 여기 나와 있는 링크가 되겠습니다. 이 링크는 어떤 기계에 많이 사용하냐면 포크레인 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문을 닫을 때 사용하는 도어 체크나 뭐 자동차의 와이퍼, 뭐 악보를 놓는 보면대 같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 이 링크 장치가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동용 기계 요소에 대해서 배워봤고요. 이 활동지는 우리가 교실에서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